참여하는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태홍 코스콤 연구소장, 김경수 노무라 동부가 지역 CIO이자 한국관리총괄 부분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김우섭 피노텍 대표, 전성호 신한금융지주회사 스마트금융팀 부장, 천재원 엔틱 UK 대표, 이렇게 총 6분이고요. 사회는 핀테크 지원센터 센터장이시기도 한 서강대학교 정유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사회 맡아주실 교수님과 패널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근희 교수님이 좀 너무 일찍 끝내신 건 줄 알았는데 저희가 원래 40분 배당이거든요. 근데 뒤에 저 MOU 체결이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30분이에요. 30분까지. 사회자는 뭐 시간 컨트롤이 가장 큰 임무로 돼 있는데 오늘 저기 6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아마 그 브로셔에는 가나다 순으로 돼 있나요? 그게 돼 있으신데 제 왼쪽부터 김우섭 피노텍 핀테크 이걸 좀 놓으세요 그냥. 예. 김우섭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왼쪽에는 이제 코스콤의 강태홍 소장님, 연구소장님이신데요. 오늘부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상무님. 네. 어제 밤에 저도 알았습니다. 예. 그 왼쪽에 이제 그 핀테크 지원센터 제가 맡고 있는데요. 핀테크 지원센터하고 지난 5월 27일이었나? 예, 그때 그 영국의 레벨 39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약간 그 공공 성격과 갖고 있는 저희 그 핀테크 지원센터 성격의 그 기관인데요. 거기 지금 한국 대표 맡고 계시는 천재원 대표십니다. 과장님이 거기 앉으셨네요. 그 옆에는 저 금융위원회 우리 전자금융과의 핀테크 사실상 총괄과시죠. 김동환 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옆에는 저기 금융회사를 대표해서 신한지주에서 나오셨어요. 신한지주의 전성호 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영국의 레벨 39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쪽에 좀 특화되어 있으신 노무라 증권의 김경수 우리 본부장님. 이름 안 외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 좀 빡빡하긴 한데 뭐 하다 보면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떠나신 분들은 뭐 이미 떠나셨으니까 진짜 그 핀텍에 대해서 열정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해주시는데 한 5분 정도씩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제가 또 두서없이 떠든 얘기 포함해서 한 40분이 될 겁니다. 근데 업계 쪽에서 대표해서 오늘 그 주제는 사실은 이제 핀테크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이근희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한 8, 9개월째 많은 그런 언론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체감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이제 시제품이 아직까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결제 송금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핀텍은 사실은 그 거의 금융권의 모든 영역에 다시 상품들이 다 있고 해외에 지금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뭐 시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 또 시제품이 안 나온 이유는 또 그런 생태계 조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거. 생태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어떤 그런 규제 체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정이 근데 보완 체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안 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글로벌 전략 나름대로 어떤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업 쪽에서 말씀을 주시고 핀텍은 사실은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장과 그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권을 대표해서 우리 전성호 신한지주 부장님이 그런 각도에서 좀 얘기를 주시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플랫폼 특히 오픈 플랫폼이 지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쪽에 오픈 플랫폼의 포텐셜을 강력한 포텐셜을 갖고 계신 그 코스콤
쪽에서 강태용 사모님 한번 얘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쪽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과 나름대로 그 한국과 글로벌과의 어떤 그런 협력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천재원 레벨 39의 한국 대표님, 노무라 증권의 우리 김경수 본부장님 얘기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김우석 대표님 말씀 주시는데 먼저 한번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필요하면 뭐 제가 얘기도 하겠지만 정말 부담 없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플로어에 진짜 뭐 정말 그 핀텍에도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사회자 특권으로 그냥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받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김우석 대표님이 4분 내지 5분을 드리겠습니다. 피노텍의 김우섭입니다. 우선 앞에 뭐 감사한 말씀, 이런 많은 귀빈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업 소개하고 제 소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에서 재무하고 법무 업무 일을 쭉 하다가 2000년에 이제 벤처 붐이 불었을 때 삼성을 떠나서 한 2, 3년 동안 이제 상장회사 상장 준비하고 그런 일을 법무하고 재무 쪽에서 기획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시련을 겪은 것은 기업가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1세대 분들 중에 기업가 정신이 없이 시대의 어떤 시류에 의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모셨던 대표 두 분 모두 다 그런 어떤 허들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사업을 꿈꿨던 생각을 갖지 않았던 사람인데 2004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하면 저렇게 안 하겠다. 그다음에 IT 기업 중에 제조에 기반하지 않은 삼성 같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1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제가 정부의 배려로 코넥스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5일 날 저희가 상장을 했고요. 물론 작은 시장이지만 내년이나 후년쯤에 코스닥 가기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좀 드리면 저희 회사는 그 인터넷 무방문 담보대출을 실현해주는 전자등기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2010년쯤에 이 회사에 이제 그 직함을 갖게 됐고요. 창업은 2008년에 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하나는 금융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IT업을 해서 기업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특히 저희가 IT업 하면 네이버 뭐 이렇게 다음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회사들이 사실은 기술 회사가 아닙니다. IT 서비스 회사였던 거고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도 사업에 굉장한 에러를 겪었습니다. 무슨 에러를 겪었는지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저는 사업 초기에 SI를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SI는 뭐냐면 상대편 공급자의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인하우스 방식으로 개발해주고 나오는 방식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아마 SI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 초기부터 피노텍은 SI 사업 자체는 시도를 안 했고요. 사업 모델을 ASP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ASP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ASP가 뭐냐면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다 개발해주고 그 유저 단위로 또는 사용량만큼 저희가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그 건축업에서는 많이 통용화되고 있는 BTL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영종대교 같은 데 가보시면 그게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해외 국내의 자본으로 다리를 놓은 뒤에 통행료를 몇십 년간 회수해가는 방법이거든요. 기본 이율은 보장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 초기에 ASP 모델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업 모델만 좋다고 해서 사업이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도 한 6년 동안 영업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직도 저희 회사는 적자 상태입니다. 근데 적자 상태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SI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ASP 사업 자체는 초기에 개발해서 운영해서 그 다음에 네임밸류를 쌓고 업계에 진출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자금 규모가 약 1,000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가 약 지금 투자를 1,000만 불 정도 유치했거든요. 1,000만 불 투자 유치하고 회사 밸류는 약 1,000억, 1억 불에 가깝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매출은 100억 가까이 하겠지만 이익은 못 낼 거고요. 후년이나 한 2, 3년 뒤쯤에 상당수의 매출에 버금가는 상당량의 이익을 낼 회사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왜 저희가 그런 길을 택했는지와 그런 길을 택할 후배 회사들, 여기서 후배 회사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배 회사는 작게 시작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회사들은 감히 인터넷 뱅크를 하겠다고 지금 꿈을 꾸는 대기업 IT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좀 컴팩트하게. 컴팩트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 뱅크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당면한 문제는 저희가 시스템 공급 때문에 만나보니까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은행같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거죠. 기업들은 모두 다 시간에 굉장히 촉박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시간이 모두 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은행 수준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게는 500억에서 1000억, 그다음에 시간은 1년 정도 빠르게 잡아서 1년 정도 걸리는데 1년 뒤에 바로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안정성하고 보안성이 제일 중요한 솔루션들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2, 3년 또 시험 가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정부나 기업 모두 꿈꿨던 6개월, 1년 만에 서비스를 런칭해서 수익성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요인이 뭐냐면 시스템을 나 홀로 구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형 인터넷 뱅크를 꿈꾸는 회사들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러면 스타트업, 저도 6년 전에 스타트업을 했는데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실현할 툴도 제가 혼자 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툴을 갖고 가서 팔아야 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내고 그 다음에 솔루션 만들다가 주변에 어떤 투자 다 유치해서 될 때쯤이면 또 자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계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핀테크 생태계 공동 플랫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컴팩트하게 해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짧게. 그래서 제가 글로벌 핀테크 연구원 교수님들하고 원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이겁니다. 누군가 정부 또는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기업이 이 플랫폼을 대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이 아이디어만 들고 찾아갈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특히 솔루션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나 컨설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처럼 중간에 좌절을 몇 번 경험하거나 그만둬야 될 생각을 안 하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듣다 보니까 그 핀테크 지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에서도 약간 관 성격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개 나와서 또 그게 또 하나 아우러져 갖고 네트워크처럼 생태계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우리 금융회사를 대표해서 신한지주에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신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생태계를 조성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글로벌 쪽에 어떤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으시면 그건 옵션입니다.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지주에서 스마트금융을 맡고 있는 전성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먼저 쓰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융업권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이제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김우석 대표님 말씀도 계셨는데 핀테크가 아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진행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인의 감정을 지난 몇 개월, 몇 년, 1년 정도를 소외를 해보면 작년 한 7월 정도가 아마 핀테크라는 얘기가 저희한테 이제 처음 접하면서 그런 이제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고 이러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 저희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나랑 뭔 상관일까? 예, 그 다음에 나왔던 감정이 이제 빠르게 감정이 사실은 변해갔는데 그 다음에는 부정이었습니다. 내가 핀테크다. 어차피 금융이라는 게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핀테크다. 그러다가 이제 좀 스스로 위로하기 시작한 이제 자위의 감정이 좀 나타났죠. 설마 알리바바가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좀 타협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결국은 금융사가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금융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대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융이 인하우스로 상품을 만들고 금융이 인하우스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스스로 판매하고 이러던 시기는 금융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는가. 결국은 금융의 바깥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끊임없이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타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궁극의 모습은 협업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우리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아주 짧은 몇 개월의 시간이었지만 분노와 부정을 거쳐서 자유와 이제는 타협이라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도 이제 핀테크를 더 이상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점 또는 상생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군가가 플랫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금융은 어쨌든 맥킨지 보고서에도 의하면 핀텍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위협보다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핀텍 기업들께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협업인데 필요에 의한 협업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이 갖고 있는 필요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필요 이 니즈가 맞아야만 진정한 협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을 대체한다라는 그런 어떤 먼 비전보다는 당장은 금융과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금융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니즈는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면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인데 금융에서는 시제품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금융하고 같이 충분히 코업을 하셔야 그게 이제 제품으로서 또는 서비스로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금융이 필요로 하는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 협업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플랫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고 신한 퓨처스 랩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와 금융이 갖고 있는 니즈가 같이 협업될 수 있는 물리적, 개념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의 핀테크 기업과 금융의 서비스가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조직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거기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www.futures.kr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글로벌 쪽을 좀 옵션이에요.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 옵션. 예, 무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핀테크 기업분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많은 니즈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융의 장벽이 높다 좀 만나고 싶다 담당자 그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해외로 나가면은 2조 원의 기업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은행 차원에서 미국 같은 좀 자생적인 어떤 형태로 핀테크가 발전됐다면 한국은 민간 금융사가 좀 주도가 돼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해외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피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 퓨처스 랩도 우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은 홍콩의 이노베이션 랩에서 이제 피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핀테크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 핀테크 기업과 민간의 많은 금융사들이 협업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한국형 핀테크의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혹시 거기에 그 글로벌 나가는 그런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데드라인이 있으신가요 혹시? 신한 쪽에서 타임 데드라인이 있으세요? 언제까지는 하겠다 뭐 이런 거? 신한에서 언제?
근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제 금융은 사실 안정성이 중요하고 완벽하다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모든 제품은 사실 시제품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플로에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벤처 같은 거 할 때에도 업체들이 와요. 근데 다 물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베드 또는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막상 가서 하려면은 뭐 삼성에 가든 LG에 가든 가면은 자 이거 대량 생산할 때 에러율이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지 이런 거 체크하기 위해서 예컨대 뭐 5천 개를 만들어 와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데스벨 갖다가 죽음의 격을 건너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단계의 시제품 단계는 반드시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융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제한하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커뮤니티를 제한하고 또는 대상을 제한하고 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게 나오면 그 다음에 확산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따 사실 플로어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본시장에 한해서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 갖다가 지금 할 의사가 있으시죠? 어떠신가요? 강태형 상무님. 시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주시죠. 예. 저희가 먼저 연구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그 리서치를 좀 하고 이제 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핀테크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그 뭐 어떤 볼만한 게 있는 게 주로 영국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쪽에서도 지금 요즘에 그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픈 플랫폼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그 미데이터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금융 데이터들을 개인들이 그 업로드 시키고 다운로드 받는 이제 뭐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오픈 플랫폼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책적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데이터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그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활용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시키자라는 의미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표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2015년 올해까지 하고 2017년도까지 그 오픈 플랫폼을 완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 많은 그 핀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핀테크가 좋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그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공히 이러한 것이 정책적인 어떤 과제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핀테크 생태계 뭐 조성을 한다고 해서 경진 대회를 한번 했는데 회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이 뭐 좀 데이터를 좀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 다 데이터 그 오픈돼 있고 뭐 데이터 몰도 있고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그런가 해서 보니까 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요청해 온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요청을 해왔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너 데이터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아니면 뭐 저희 회사도 물론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융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뭐 은행 쪽에서도 이제 오픈 플랫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증권사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공유를 시키고 어떻게 활용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 어느 한 회사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픈 플랫폼을 만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만들 거냐?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 버리면 데이터 표준화, 서비스 표준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쓰는 그 스타트 핀테크업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 뭐 공공 데이터 개방해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도 나온 게 있습니다. 뭐 그 핀테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심야버스 운영하는 거라든가 뭐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한 것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예인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 걸리죠. 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 데이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통계 데이터 같은 것들도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것조차도 겁내합니다. 오픈을 하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표준화를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스타트업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한테도 좋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이 데이터 공짜로 오픈하면 우리는 뭐야 그렇게 걱정들 하시거든요. 무슨 이득이 있어 데이터를 오픈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절대 데이터 오픈한다고 공짜는 아닙니다. 이건 별개의 개념이에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유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오픈하는 만큼 거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회사들이나 뭐 이 기존 그 회사들은 절대 중이 제 머리 못 갔거든요. 스타트업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협업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벌써 4분 28초가 지나갔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한 효익이 결국은 투자자들,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생각 외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또 실무자들 미팅이 있다고 가던데 그래서 정말 상당히 놀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뭐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좀 먹게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훈 님, 근데